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입니다. 좀 더 방송을 자주 해서 찾아뵈야 되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아서, 고민이 좀 많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위기와 기회 사이, 현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좀 잠깐 살펴보면, 오늘 시장이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반도체 지수의 급락의 파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 그런데 15일 오전에 개장 이후보다는 시장의 하락파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웃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25% 전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국장을 좀 하락시킨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나스닥 선물이 지금 장중이긴 하지만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행이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돼 있죠. 한간에 나오고 있는 엔케리 파장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 같은 그런 악재 파동은 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과 선물 동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또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를 통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확실하게 현 선물을 다 매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오늘은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선물 시장을 기관이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매수 규모가 크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기관이 현물 3,300억 매도, 선물 1조 1,300억 매수, 외국인은 6,700억 매도, 선물 9천억 가까이 매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 치지만 선물을 매수를 통해서 약간의 변동성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외국인은 지금 현물도 매도, 선물도 매도하는 것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매도 포지션으로 방향성을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국장은 이제 한 거래일수로 보게 되면 한 10일 전후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국장은 4천에서 4,200선에서 등락되는 이 조정 포인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장세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 흐름을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12월에 금리를 인하했죠. 12일 날. 그리고 달러와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0단위까지 올라갔다가 98.40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은 1470한 5, 6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국장에서 서학개미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월말 가수요, 또 달러의 가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좀 내년도 시장에 가게 되면 원화 환율은 1,400원대 전후에서 안정화되는 그런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올해까지는 연준이 3번의 인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리를 좀 천천히 인하하겠다. 하지만 26년도와 27년도에는 금리를 인하폭을 2번 내지 3번 정도는 남겨놨어요. 그런데 물가와 인플레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금리 인하폭은 천천히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에서 그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데서도 전폭적으로 다 인하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는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월 의장 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을 좀 저울질하고 있는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 그다음 케빈 해시라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친 트럼프 대통령 계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과 좀 보조를 맞추는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방향성을 또 주가의 방향성을 관리 기조가 계속 잘 유지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 골드만삭스가 보게 되면 미국의 다우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S&P가 한 7,600선 정도 올라갈 거다. 지금 6,800선이잖아요, S&P가. 그런데 10% 전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미국 증시도 등락은 있겠지만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미국의 이제 대형 IB은행,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내년도에 유명한 투자처가 어디냐 봤을 때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이제 꼽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동안 빅테크, 이른바 M7이 주도했던 증시가 이제 다른 테마군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주로 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기술주의 호황 모드가 이제는 조금 차익 매물 기조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차이 뭐가 있냐? 미국 증시는 지난 한 4년 동안 큰 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기간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달러 약세 전환 기조가 이제 좀 나타나고 있고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고용, 소비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연동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제 물가 좀 높아졌고 고용 둔화됐고 소비 둔화되고 있는 흐름.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그 사이클이 정점에서는 조금 밀려났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약간의 이격 조정 모드가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고 한국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국 증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선 건 맞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 시장 보게 되면 뭐 브라질, 일본, 뭐 독일 모든 글로벌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 한 5배 정도의 시가총액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딱 더블이 됐습니다.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증시가 4.5배에서 한 7배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증시가 너무 과잉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여요. 이웃나라 일본도 10년 동안 6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니케이가.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전에도 2,000, 지금 이제 4,100선. 그러게 보면 딱 이제 배밖에 안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증시는 내년도에 26년도에 5,000포인트 전후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 그걸 이제 불신하고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투자자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글로벌 자산시장 비교해보면 국장의 내년도의 상승 흐름은 여전히 좋다. 그 근거가 뭐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3월 4일, 9월 1일, 11월 1일, 12월 15일에 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속도를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고객 예탁금, 두 번째 있는 것은 주식형 증권에 오는 겁니다. 주식형 증권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패턴이고 고객 예탁금은 순수 개인들이 사고 파는 계좌에 들어온 돈이에요. 3월 4일 날 이제 이른바 계엄이 이후에 우리나라 국정이 좀 불안할 때죠. 예탁금이 57조, 주식형은 132조.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딱 출범한 다음에 9월 1일 날 3개월 지났을 때 예탁금이 68조, 주식형이 157조. 11월 1일 날 고객 예탁금이 86조, 주식형이 194조. 그리고 이제 오늘 12월 15일 날 예탁금이 81조, 주식형이 204조.
3월 4일 기준, 지금 12월 15일로 보게 되면 주식형으로 보게 되면 132조가 204조, 거의 한 70조 이상의 주식형 자금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탁금은 57조였던 게 81조였으니까 한 30조 가까이 예탁금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눈여겨볼 것은 이 주식형 증권으로 들어오는 자금 속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개인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나 이게 주식 좀 수익 좀 늘려주세요 하고 증권사에 이제 예탁하는 돈이죠. 그게 일시불로 들어온 돈도 있고 아니면 매달 적립식으로 들어온 돈도 있습니다. 이 속도로 봤을 때 내년도에 26년도는 저는 주식형이 250조 이상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고객 예탁금은 내년도에 95조 이상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객 예탁금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응집력이 약해요.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흐름이 좀 있고, 하지만 주식형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로 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주식형 자금의 유입 속도, 이 자금 규모를 봤을 때 사학개미로 투자하는 돈도 많긴 하지만 앞으로 연기금이나 사학개미의 자금들이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궤를 맞춰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훨씬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기관화 장세가 계속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될 것인가?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지수는 현재 지금 코스닥은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됐네요.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는 5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어떻게 골라야 될 것인가? 기관의 자금이 충분해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한번 매일 사게 되면 1조씩 사기도 하고 또 한 5천억 팔기도 해요. 최근에 기관이 국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기관이 살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냐? 흑자 기조 유지가 있거나 성장성이 있는 종목. 뭐 둘 중에 하나죠. 두 개 다 되면 더 좋죠. 또 하나는 거래량이 항상 유지가 되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항상 치고 빠질 수 있는 거래량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종목을 선호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25%의 배당과세를 분리하는데 분리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2천만 원 전후까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더 낮게 해서 메리트를 더 줬단 말이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45였어요. 45.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안 됐고.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더 많이 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 그동안 배당을 안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들이 내가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세금으로 거의 50%를 띄어가 버리니까 배당 안 해요. 편법을 써가지고 다른 돈으로 더 대주주가 돈을 빼돌렸어. 그런데 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혜를 주고 또 배당소득도 분리과세를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합당과세 하게 되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받게 되면 세금이 거의 50% 가까이 때리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따로 하니까 또 유리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대주주들한테 좀 당근을 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이 앞으로 또 배당을 더 많이 하고 시가총액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동안에 3년 전, 23년도부터 25년 전에 한국 증시를 주도했던 종목을 꼽으라면 방산,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은행주가 시세를 끌었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어떤 테마가 끌고 가느냐? 반도체는 들어갑니다. 2차 전지가 들어왔어요. 2차 전지가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는
거의 한 2년 반 쭉 썼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턴해서 1차 상승 이후에 딱 이제 이격 조정 거치고 있고, 로봇 테마가 들어왔고, 바이오, 조선, 방사는 종목별 차별화 시장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은 테슬라의 종목 차트입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지난 그 토요일 날 주당 445달러인가요? 이 정도 마감됐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주봉 차트입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올해 이렇게 22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488달러까지 갔지만 지금 다시 전고점에 육박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맞서면서 리스크가 있던 시기에 급락도 했지만 결국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다시 최고치 가격에 올라왔습니다. 테슬라의 주 업황이 뭡니까? 2차전지의 ESS, 그리고 전기차.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세워서 미래에 대한 투자.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이 CEO는 굉장히 혁신가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한다면 서학개미 입장에서 본다면 스페이스 X는 투자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이 테슬라로 보게 된다면 자율주행 차가 이제 우리나라도 주행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의 기본 2차전지의 배터리입니다. 그것도 배터리도 4680 배터리, 46바이 배터리가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휴머노이드의 기준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많이 빠졌어요. 24년도 최고치 대비 테슬라의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판매량이 한 20%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 주가가 AI 테마로서 최고치를 걷다가 212달러까지 갔지만 지금 17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적은 최고 좋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 그런데 미국의 투자자들은 그래,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어.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좀 봐야 되겠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보겠다는 걸 보니까 올해 8월 달에 고점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212달러 갔다가 이게 주봉이니까 거의 2달 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국내 종목은 하이닉스가 그런 궤를 보이고 있어요. 하이닉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두 종목, 엘버마라고 플루언스 에너지 종목입니다. 지금 이 엘버말이라는 회사는 그 미국에서 리튬을 만드는 회사죠. 리튬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데, 이 엘버말 주가가 이른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300달러가 넘었다가 올해 4월 달에 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9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이게 지금 쭉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주가가 지금 13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저점 대비 3배 이상 반등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등락은 있었지만 주가가 우상향 기조로 치고 올라가는 기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라는 거죠. 종목의 이 방향성을 보는 전략이 맞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이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플루언스 에너지. 이 플루언스 에너지도 미국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올해 굉장히 주가가 낮았다가 지금 회복하는 그런 기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그 엔비디아처럼 계속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최고점을 찍고 2년 반 동안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턴을 하고 있느냐, 그 추세와 방향성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이제 아무래도 그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 속에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 또는 6개월, 1년 뒤의 가치들이 다 담겨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오르는 종목의 특징을 잠깐 보면, 제가 이제 두 종목 잠깐 예를 들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투자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얘기해서 그래요. 지금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고요. 저도 이 종목을 아마 제 가족 포트폴리오 스토크 회원님들한테 제가 언급을 했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삼성물산이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16년도 그리고 올해 25년도 상반기까지 보게 되면 거의 16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박스권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죠? 작년도에 그 16만 원까지 갔다가 올해 11만 원대까지 10만 원대까지 빠져버렸네요. 올해 3월 달에. 그리고 지금 25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이 삼성물산. 그럼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건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갤럭시 등등 삼성그룹에서 만드는 이른바 패션 쪽에 있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죠. 그게 삼성물산이죠. 그 다음에 해외의 자원 투자를 통해서 해외 에너지의 원전이라든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원전 투자를 통해 차익을 내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그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그룹 모든 알짜배기 회사에 다 지분 투자했고 삼성생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갖고 있어서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배당 수익을 들여서 주주가치를 높이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11만 원도 안 되는 주가가 그냥 한 6개월 사이에 25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삼성물산의 이제 그 주주 구조를 한번 볼까요? 29%의 그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지분은 크게 폭증을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정책의 변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정책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주주가치의 제고, 자사주 소각, 자본시장 활성화, 그 내용을 가게 되면 결국은 배당 가치가 높은 회사, 주주가치 제고하는 회사, 그리고 수익구조, 안정적 자본이득. 이 말은 뭐냐면은 워렌 버핏은 종목을 고를 때 항상 ROE가 높은 주식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자기 자본 이득률이 높은 회사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많은 회사를 고른 거죠.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지금 그 한 주당 가치가 얼마입니까? 거의 한 몇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몇천만 원 해요. 한 5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서 한 주를 갖고 살려면은 거의 억에 가까운 주식을 줘야 그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 해서웨이가 그 제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자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해소하는 회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주주들에게 주주 가치를 제고해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해서웨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ROE가 높은 회사. 버핏은 ROE가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했어요.
ROE가 높은 회사가 어느 이런저런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또 ROE가 높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저점을 매수한 거죠. 결국 버핏이 2년 전에 일본의 상사주에 투자한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삼성물산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물산은 앞으로 배당 가치라든지 성장 가치에 따라서는 주가가 계속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그런 파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종목은 삼성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85,000원 올랐습니다. 17만 7,500원이고 주식수가 4,600만 주고 액면가가 2,500원입니다.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종목 3년 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도에 상장되었을 때 18만 2천원이었고 그리고 19년도 2년이 지났을 때도 주가는 40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한때는 90만 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나버렸어요. 1년 만에. 반토막 나는데 이제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샀다고 하면 나 이게 70만 원에 샀어. 근데 지금 178, 180만 원 됐으니까 불과 18년에 샀다 할지라도 한 6년 만에 거의 한 투자 수익은 거의 한 3배 정도 올릴 수 있었죠. 이때 잡았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 방향이 어떤 회사냐.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회사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의 가치, 하이닉스의 가치, 삼성 SDI의 가치, LG 엔솔의 가치. 그럼 삼성그룹이라는 회사, LG라는 회사, SK라는 회사 다 있죠.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을 사는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6년, 7년 전에 18만 원짜리가 지금 180만 원 됐으니까 1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분할했죠. 삼성 SP홀딩스라는 회사가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6.5대 3.5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한 35%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홀딩스는 글로벌에서 이른바 의약품 제조 중심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수익 가치를 극대화해서 앞으로는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뭐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목표가가 230인에 220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릅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54,500원 가고 있는데 이 회사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이니까요. 2년 전에 2차전지 섹터에서 열풍이 불 때 96,000원 가고 있고 포스코 에너지가 합병되었어요. 발행 물량은 1억 7,500만 주.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LNG 수입에서 국내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미얀마하고 호주에서 이른바 LNG 가스를 개발해서 수송하고 유통까지 그러니까 미드스트림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그 다음에 업스트림 개발, 유통, 소비까지 다 총괄하는 회사죠. 그리고 곡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팜유 투자하고 또 2차전지 소재 투자하고 2차전지의 모토코아를 투자하고 사업 방향은 삼성물산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소재가 달라요. 소재가.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좀 더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알짜를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 포스코인터는 후발적으로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회사죠. 그런데 제가 가족 회원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수익 구조가 앞으로 2년, 3년 지나면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팜유에 투자를 많이 해놨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LNG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수익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은 1조 1,500억, 1조 2천억, 순이익은 7천억 언저리.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주가가 다른 회사들은 15만 원 언저리 가는데 못 가고 있어. 그 부분은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차전지 섹터 LG엔솔과 삼성 SDI가 있는데 이 섹터도 역시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LG엔솔을 보게 되면 LG엔솔이 44만 3,500원이죠. 이제 LG엔솔도 보게 되면 오늘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사이클에 있는 거죠. 지금 1차 상승이 크게 왔었고 지금 이격 조정 거치고 있고 추세를 보게 되면 62만 원의 최고점이 이른바 3년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멘트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업황, 2차전지 업황이 최악을 지나서 회복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업황의 회복 속도를 봐야 되는 거죠. 삼성 SDI도 30만 5,500원 가고 있는데 하락 지지 기조가 매우 좋습니다. 업황 기조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월봉 차트가 그렇게 그런 거고. 결국 실적이 연그러서 업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업료는 비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전략을 드릴 때는 저는 이제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 그 메이저 투자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속성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속 사지 않고 기관도 지속 사지 않아요. 매일 기관과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지? 다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일 종목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백 조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조금씩 비중을 움직이죠. 그래서 0.5, 1%라도 수익을 조금씩 움직여서 종목을 돌리죠. 그 사람들한테 삼성전자 하루에 3,000원, 4,000원 올라가는 거 크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오르내림 크지 않습니다. 큰 덩어리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또 좋은 종목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간에 비례해요. 그래서 좋은 종목 시간에 비례하는데 자꾸 너무 사이클을 짧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큰 흐름을 놓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이자가 아마 세금 떼고 아마 200만 원을 못 받을 겁니다. 200만 원을 못 받아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에 저는 은행이자의 한 5배 이상의 소득을 낸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봐요. 그런데 주식으로 오게 되면 그 순간 변해가지고 뭔가 대박을 내가지고 노다지를 키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자산이라는 것은 복리의 개념으로 가다 보면 그게 서서히 그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게 커지는 것이지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이면 200만 원이 안 되는 이자를 받는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매우 좋은 흐름이다. 이러한 투자자가 말이죠. 1년에 목표를 어느 정도 잡냐면은 3 내지 4%의 수익률 목표를 잡아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하면 얼마냐? 한 400 내지 500의 수익을 잡는 거예요. 큰 돈에 운용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더 유리하죠. 좀 자유롭잖아요. 큰 돈에서 벗어나니까. 그런다고 치면은 조금 더 종목을 선정할 때 시간 타임 개념도 좀 보고요.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제가 아까 삼성물산과 포스코인터는 괴를 같이 하는데 포스코인터는 추세 가치가 매우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곡물도 포스코인터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흐름이 났을 때 자산 가치가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죠.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포스코인터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포스코인터는 한 번 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점
미리 고지해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스톡커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